반갑습니다. 정진석입니다. 우리 백제의 문화와 향기가 출렁이는 천년고도 자랑스러운 부여에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만나뵙는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김종필 총재님과 잠시 통화했습니다. 오늘 부여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1999년도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끝으로 언론계 생활을 접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님의 정치담당 특보로 정치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후로 이완구 의원님 또 김학원 의원님과 함께 김종필 총재님 모시면서 수석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그리고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충청권의 대변을 위한 정당을 잘 꾸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하고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이명박 정권에 몸을 담고 한나라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던 중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님의 추천으로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소임을 맡게 되었고 정권 재창출 준비라는 막중한 소임을 대가 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 일생의 보람이자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앞서 성한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 원내대표로 추대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충청권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이제 흔치 않은 충청권 원내대표 당의 2인자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반드시 5월달에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지사를 새누리당 품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네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현 안희정 지사와 맞서서 겨루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누가 안희정을 꺾을 수 있는 인물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 세 후보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안희정과 싸워서 안희정을 누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문표 의원님께서 정말 자타가 공유하는 국내 최고의 농정 전문가십니다. 농업 전문가십니다. 아마 농업 관련, 농촌 관련 아까 소개 열거하셨듯이 홍문표 의원님만큼 그렇게 농업농촌 관련 입법과 예산에 신경 쓰신 국회의원이 아마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도지사에 나가시면 국회의원들을 관두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농업, 농촌 입법, 농업 예산은 누가 챙깁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홍문표 의원님께서 국회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홍성 예산에서도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홍문표 의원님보다 나은 인물을 다시 홍성 예산의 대표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시고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농촌 사랑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입법 예산 다뤄주시는데 계속 그 일을 그 막중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원님 또 개인 생각이 또 존중해야 되니까 앞으로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생각입니다. 안희정 지사 말 잘합니다. 연설 잘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두 말 잘하는 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진석도 말 제법 합니다. 저 자민련 대변인 시절에 KBS 심야 토론 1년 중 최다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정진석이랑 TV 토론에서 맞짱 토론하면 짜증난다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더 짜증나죠 사실. 유시민하고 토론하려면. 그래서 본선에 안희정 지사와 TV 토론에 나가서 여러분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당에 대한 기여도를 여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저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세종시 타협하지 않고 우리 충청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 온몸을 던졌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무수석실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상의하고 그러한 경험과 이것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생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제가 미라를 내고 가교 역할을 하고 초석을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정무수석으로서 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았다는 건 제 거 아니죠 이거? 이게 몇 개항이 있으니까 헷갈리죠. 김종필 총재님께서 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잠들기 전에 몇 마일 더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재님 유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 4월 중에 한번 모시고 유택을 제가 방문할 생각입니다. 김종필 총재님은 개인적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3김씨 중에 2김씨만 대통령을 했고 김종필 총재님은 대통령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공주에서 있었던 제 출판기념회에 90 노구를 이끌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그 불편한 몸으로 몸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사다리 정치였습니다. 정진석 총장이 이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가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인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총재님의 그 당부, 총재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안희정 현도지사 왜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장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세력들 모두가 충남에 운집할 것입니다. 안희정을 차세대 주자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충청의 차세대 주자를 키워서 안희정에게 경쟁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남경필, 제주도의 원희룡, 40대, 50대 초반에 차세대 주자를 붙이는데 왜 우리 충청권은 40대 후반에 안희정에 견줄 만한 50대 초반에 이 정진석이를 전쟁터에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도지사 선거를 감히 황산벌 전투라고 명명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계백 장군의 그 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의 어를 위해서, 백제문화의 대부활을 부흥을 위해서 저는 싸우겠다. 누가 진정한 충청도의
대표주자이고 충청도민을 위한 대표주자인가를 가려보자. 김정필, 심대평, 이완구를 잃는 적임자 이 정진석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화합해야 됩니다. 장윤전 국민중심당 선진당 세력들과 한나라당 세력이 화학적 결합, 결속, 약속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똘똘 뭉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헤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석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6.25의 참상을 겪으면서 오늘의 이만큼 대한민국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그야말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왜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왜 교통비를 내고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불균형은 아닌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5일장 열릴 때 마실 나가실 때만큼은 그래도 교통복지 카드라도 들여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경기도지사 민주당 나가는 김상곤 씨의 완전 무상 차량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모셔야겠다. 도에 경로복지과를 신설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더 특별하게 담당을 좀 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여청약 정책 토론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예산 관계를 좀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완구 지사님이 사퇴하시기 직전에 세워놓으신 백제 문화재 예산이 자그마치 318억짜리였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우리 백제 문화재 축제를 전 국민적인 국가 축제로,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받는 축제로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축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백제 문화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완구 지사 이후에 지금의 안희정 지사가 들어선 이후에 318억 하던 예산이 2011년에 58억으로 줄었어요.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이듬해 2012년 1억 더 줄은 57억으로 줄었어요. 2013년 56억으로 줄었어요. 1년에 1억. 318억 가던 예산이 여러분 6분의 1로 줄은 이 현실. 안희정 지사 임기 중에 안희정 지사가 바라보고 있는 백제 문화의 현실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선거 있고 금년은 백제 문화 축제 60주년이니까 그나마 조금 생생해서 한 50억 더 올렸더라고요. 100억. 이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홀대 정도가 아니라 이 부여 봉주 논산 이 지역 백제 문화권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냉대를 해도 이렇게 냉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했듯이 그저 우리가 백제 문화의 그 향수에 젖어서 향기를 느끼고 문화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지역, 봉주지역, 논산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이 문화산업이라는 게. 문화는 산업이거든요. 우리 부여 청량하면 문화와 농업입니다. 우리 농업 중시켜야 됩니다. 삼농혁신 하는데 삼농혁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저 당진 국회의원 하시는 김동완 의원이 그 기조실장 하실 때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도에서는 삼농혁신 안 합니까? 삼농혁신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의 농업이, 농업인이 뭐가 더 다른 도에 비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창조 농업을 육성해서 시대에 맞게 맞춤형 눈높이로 우리가 농업을
그야말로 혁신. 저는 삼동 혁신을 혁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키부츠.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에서 생산한 청과가 유럽 시장의 40%를 지배하고 있어요.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 도에서 프로농업인들을 육성해서 도미로 유학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농사가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신첨단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창조 농업, 농사가 아닌 농업으로 우리의 농업 기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석 후보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 전반전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좀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홍문표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신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또 저한테 신뢰도 주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는데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책망했습니까? 근데 왜 그걸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홍문표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할 수 있는 어떤 연이나 소재가 있으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의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그 방면은 생각이 다른데요. 충남을 위해서라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도 팔 거고 정진석 제 영혼도 팔겠습니다. 충남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출마에 대해서 자꾸 화제가 올랐는데, 남경필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 출마, 유정복 의원 출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과 보다 월등히 앞서 있거나 그 사람들 말고는 대안이 없거나 하는 케이스지만, 사실 우리 네 사람 뭐 크게 누가 앞서가고 뒤서가냐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에서 그만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라면은 현역 의원은 계속 국회의원을 하시고, 현역 의원을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누가 냅니까? 그 지역 주민들 예산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이나 유정복 의원 출마한 것과, 그리고 과반수가 무너집니다. 어떻게든 지킨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무너지면 그 부담 누가 집니까? 당의 부담, 박근혜 대통령 부담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고민은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